다음 2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도함수라는 걸 했죠? 기억을 잘 하고 있으신가?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는 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도함수. 라는 걸 했고요. fx를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f'x라고도 적고요. 아니면은 저 y'이라고도 적고요. 아니면은 dy dx라고도 적고요. 그 다음에 d에 dx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fx라고도 적죠. 이렇게 되는 게 도함수 쓰는 여러 가지였고요. 이 녀석의 정의는 이렇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에서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걸 하면 나오는 게 이제 도함수 f'x죠.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이 x 자리에다가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x 자리에다가 이제 그 숫자 1, 2, 3, 4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거기에서의 우리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지. 거기서의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미분해가지고 1 집어넣는 거죠. 뭐 2에서는 또 2 집어넣으시면 되고 3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꽤나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 그전에는 이거 공식 써가지고 이제 1에서의 미분계수 하고 싶으면 1로 이거씩 세우고 2에서의 미분계수 하면 2로씩 세우고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도함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였고 다음 함수 이제 미분하는 거에 대해서 해보실 텐데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n이 앞으로 나오고 x는 하나 준다고 했지. 이렇게 하나 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지난번에 또 곱미분 했던 거 기억하세요? 곱미분 하기 전에 이거 상수 1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니? 상수만 남는다고 했죠. 그리고 상수만 이렇게 있을 때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빵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민경 자꾸 그거 보면 핸드폰 여기다 가져다 놓는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곱미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곱미분 할 건데 fx,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녀석의 미분은 어떻게 한다? 하나씩 한다고 했지. 그래서 f'x, g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fx, g'x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할 때는 뒤에 건 그대로 있고요. 뒤에 거 미분할 때는 앞에 게 그대로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여러 함수가 곱해져 있어도 3개짜리든 4개짜리든 간에 전부 다 똑같은 게 성립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죠? 한 개씩 미분하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곱미분이어서 이렇게 여러 개 곱해져 있어도 이렇게 이제 한 개씩 미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서 확장해서 이것도 했지. n제곱 미분하는 거. fx에 n제곱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미분 어떻게 한다고 했니? n이 앞으로 나가고 fx는 원래 n제곱이었는데 n-1제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f'x가 뒤에 붙는다고 했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n이 앞으로 나가고 얘가 하나 주는 것까지 하는 거는 얘랑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얘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건미분이라고 했고요. 왜냐면 이게 겉함수는 x의 n승 요꼴이잖아. x의 n승 미분하듯이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겉함수는 x의 n승 미분하듯이 미분하신 거고, 요거는 뭐라 그랬죠? 안에 있는 이 녀석의 미분. 그래서 얘를 속미분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녀석의 이런 거 같은 것도 이제 미분해봐라 라고 하시면 건미분 먼저 하고 10이 앞으로 나가고 3x-2에서 하나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미분은 3미분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3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이 곱미분에 있었다. 자,
미분 가능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미분 가능. 미분 가능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체크해보라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먼저 연속이 되는지 체크해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지? 그래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딱 체크해봐서 아니면 바로 그냥 미분 불가 때려버리면 되고요. 연속이면 실제로 이제 미분이 가능한지 체크해보셔야 되는데 미분 가능한지 실제로 체크하는 건 어떤 걸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분을 해보는 건데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거고 미분 계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극한값이니까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즉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이렇게 같다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h가 0에 플러스로 갈 때랑 빼기로 갈 때 이 두 가지로 나누셔가지고 두 개가 같은지 체크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저렇게 체크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fx가 해가지고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었지. gx가 있고요, hx가 있고. 그리고 얘가 a보다 작을 때이고 얘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연속인지 먼저 체크해 보겠지. a를 위에 넣어보고 a를 밑에 넣어봐가지고 ga가 ha가 되는지 체크해 보겠죠. 요게 이제 연속인지 확인해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연속이 된다면 이제 미분 가능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리미트에서 h가 0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될 때 이거 h분의 해서 f에 x 플러스 h, a 플러스 h 이거랑 리미트에서 h가 a의 플러스일 때 h분의 f에 a 더하기 h 빼기 fa 요거 체크해봐서 이게 좌미분계수 이게 우미분계수인데 얘네들이가 같은지 체크해보는 게 미분 가능을 밝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h가 a에 마이너스로 가면 죄송 0에 마이너스인데 이거 잘못 적었네. 공식 따라 h가 0에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얘가 0에 마이너스면은 a에 마이너스잖아. a에 마이너스면은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 a가 좀 작은 거니까 g에다가 넣겠지. 여기를 이제 얘는 g에다가 a 더하기 h를 넣고 빼기 fa를 할 때 이 fa는 등호 있는 거 찾아서 h에다가 a 집어넣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얘가 0에 플러스니까 a보다 좀 크니까 얘는 a 더하기 h는 밑에다가 넣겠죠. 그 다음에 fa의 등호는 마찬가지로 h에 있으니까 h에다가 a를 집어넣겠지. 그래서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아마 다른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건데 최종적인 계산 결과가 같아야 미분 가능하다. 이거 체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만약 이거 이제 좀 간편하게 푸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 위에 함수와 밑에 함수가 그냥 미분 가능하다면 위에 함수랑 밑에 함수가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뭘 할 수 있다? 그냥 좀 간편하게 위아래 그냥 따로따로 미분해버릴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미분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미분해서 뭐 하면 된다? 여기에 a 집어넣는 거랑 여기에 a 집어넣는 게 같다를 하면 미분 가능을 체크할 수 있다. 왜? 여기에 a 집어넣으면 뭐예요? a보다 작을 때 미분 계수잖아. 맞지?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뭐예요? x가 a보다 클 때 미분 계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좌미계 얘는 우미계니까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다를 바로 해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원래는 이 공식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꽤나 길고 복잡하고 까다로우니까 굳이 이제 객관식 문제나 단답형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둘 다 미분 가능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서술형을 물어봤거나 서술형에서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푸셔야 되고 두 번째로 미분이 불가능할 때 A에서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 같은 경우가 A 근처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식일 때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다 살펴봤고요. 하나 더 있다. 여기까지 해야 마무리겠네요. 이건 요 위에다가 하자.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자, fx를 x-a의 제곱 같은 걸로 나눌 거야. 나머지가 뭔지 모르니까 px 플러스 q라고 적으시면 우리 이 px 플러스 q 가는 방법. 이게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지? a를 집어넣어서 요거에서 얘 날라가고 이제 요거 pa 플러스 q 요거 하나 구하고, 두 번째로 이제 pa 플러스 q를 변형한 다음에 양변을 x-a로 약분해가지고 걔를 다시 a 집어넣어서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미분을 배우고 나서는 되게 심플해졌죠. 어떻게 하지? 1번 x자리에 a 대입한다. 이거는 똑같고요. 두 번째로 뭐 하죠? 양변 미분하고요. 세 번째로 뭐 하는 거야? 다시 a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다 구분이 되죠. a 넣고 양변 미분해서 다시 a 집어넣는 거야. 이게 보시면 이런 거거든. 원래는 우리가 얘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을 게 두 개 있어야, 두 개를 집어넣으면 12개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p하고 q 이렇게 구한단 말이지. 근데 얘가 이제 x-a로 겹쳐져 있으니까 원래는 x는 a 대입하면 이제 식 하나 나오고, 하나 더 집어넣어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 더 집어넣을 수가 없죠.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우리가 수 상식으로 풀 때는 양변 변형한 다음에 x-a를 나눠요. 나누면 새로운 식이 되잖아. 그러면 새로운 식이 되니까 다시 x 자리에 a를 한 번 더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고요. 미분하는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새로운 식을 만들어 줄 건데 얘가 왼쪽 오른쪽은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일 때는 왼쪽 오른쪽 미분해도 똑같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미분해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들고 다시 a를 집어넣는 거예요. 되겠죠? 되겠지? 그리고 항등식에서 미분해서 양변 미분해도 똑같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죠. 왜냐면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에 있는 식이랑 우변에 있는 식이 똑같은 식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왼쪽 미분하고 오른쪽 미분해도 같은 식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미분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 잠깐 해주자면, 방정식일 때는요 양변 미분하시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제곱 2x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거 이제 넘기고 하면은 이제 빼기 x 빼기 3이니까 x가 3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근이 나오는 게 정상이겠지. 근데 얘를 항등식 하듯이 양변을 미분했어요.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그럼 x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방정식이다 할 때는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일 때는 양변 미분해서 푸시면 안 됩니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전혀 다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미분하시면 안 돼. 대신 근데 항등식일 때는 미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왼쪽 미분한 식과 오른쪽 미분한 식도 당연히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방정식은 미분하시면 안 되고 항등식이라는 가정이 있을 때는 미분할 수 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지난번에 했던 도함수에 관련된 내용 한번 쫙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쵸? 숙제를 좀 덜 해오신 분들이 있던데 숙제 덜 해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보경아, 어떻게 할까요? 숙제를 왜 덜 하셨죠? 방학이라서 무슨 학교 핑계 될 것도 아니잖아. 네? 아, 방과후요? 방과후는 오전에 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학원이 학기 중에도 다니잖아. 그 이후에 학원 가는 시간을 빼도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숙제를 안 해오면 더 불러서 시켜야겠다. 숙제를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에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좀 숙제를 꼭 해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할 것은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 정도, 증감도 할 수도, 극대극소도 할지도, 아니지, 극대극소까지 하면 좀 너무 많나?
중간 정도? 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미분을 배웠으면 접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어떤 함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x는 a일 때에 미분 계수를 배웠단 말이야. x는 a일 때 미분 계수의 의미가 뭐죠?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지, 그죠? 접선의 기울기, 이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가 f'A라고. 오케이?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당연히 뭐 하고 싶어요? 기울기를 알아냈으니까 저 접선을 구하고 싶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a, fa고 접선의 기울기는 f'A니까 바로 직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f'A, a, 그쵸. 네, A를 시켜줘. 됐어요? 그래서 y는 f'A에 x-a 더하기 f'A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냈으니까 지나는 점도 a, f'A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지나는 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던 거죠. 어떤 거지? 우리 그 직선의 기울기가 m이면서 a, b를 주면은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잡잖아, 그치?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 f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됐니? 요게 1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위에 점 a, fa를 줬을 때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곡선의 방정식을 주고요, 그 위에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저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점 몇 콤마 몇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지? f 미분해가지고 a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 나올 거고, 그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a, f에서 식을 세우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x y는 x제곱 위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림은 아마 이렇게 생겼겠지. 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요, 1,f1은 아마 여기쯤 있지 않을까.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하는 것은 이거 구해봐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죠? y는 x제곱이니까 미분해봐야지. 미분하면 2x일 거고,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으시면, 여기 1 집어넣으시면 접선의 기울기, 그죠? 1 집어넣으면 몇이야? 2 나오죠. 여기까지 따라도 돼? 그럼 1 넣어서 2가 나왔다는 말은 1,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소리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2고 지나는 점은 1,1이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초록색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미분해서 1 집어넣는다. 그러면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기울기 아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요거 잘 한번 봐두시고요. 이게 몇 가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얘는 어떤 문제인 거냐면 이런 거예요.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y는 fx에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m이 어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기울기가 m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한 요 정도 되는 기울기로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를 이렇게 대보면 되잖아, 그지? 대보면 요런 데서 하나 잡혀있죠. 짠, 보이세요? 그리고 또 살짝 대보시면 여기다 하나 더 있겠지. 되나요? 그래서 이거 찾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 얘는 위에 점이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m이면서, 기울기가 m, 보경
기울기가 m이면서 지나는 점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지나는 점은 어떻게 찾겠어요? 지나는 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미분해서 그 숫자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어요. 맞지? 그래서 얘를 접하는 점을 그냥 a 같은 거로 두는 거지.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미분해가지고 a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a로 이미 미지수 a를 두시고 미분해서 a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m이다 하고 푸는 거예요. 됐나? 얘를 풀면 a 값이 뭐가 나오겠죠? a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a 값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기울기는 이미 알고 있잖아. m이라는 걸 줬고 이제 a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요즘에 좌표를 구할 수 있죠. 맞지? 좌표 구하면 우리는 식 바로 세울 수 있잖아. 됐어요? 이렇게 가는 식입니다. 얘도 예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똑같은 걸로 해볼게. 자,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4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보경 자주 마세요. 자, y는 x제곱에 접하고 라고 했으니까 y는 x제곱을 일단 그려보시면 대충 이 정도로 하나 그릴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4인이라고 있어요. 기울기가 4면 약간 좀 가파르잖아. 아직 가파른 걸 이렇게 대볼 거야. 대보면 한 여기쯤 하나 접하겠다. 그지? 보이시죠? 그래서 한 여기쯤 하나 접하겠다. 여기쯤 하나 접하겠다. 기울기가 4인이야. 여기쯤 하나 접하겠다. 됐지? 됐나요? 그래서 요걸 찾아보는 거예요. 딴 데는 보시면 이렇게 내보시면 접하는 게 없죠. 보경아, 딴 데는 접하는 게 없죠. 그래서 요걸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뭐라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가 4인 걸 찾는다고 했지.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는다고? 미분해서 숫자 집어넣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숫자를 그냥 적당히 a 같은 거로, 그치? 그 다음 미분해, 그치? a를 집어넣어, 그치? 그럼 a,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2a가 나올 건데 얘가 몇이다? 4가를 찾는 거예요. 기울기가 4가 되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되는 이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구하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a가 2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요거는 뭐겠어요? 2,4 되는 거 아시겠어요? 되시죠? 얘가 2,4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했죠? 4라고 했고 기울기가 4. 얘는 애초에 주어진 거였고 지나는 점을 우리가 구했잖아.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되겠죠?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외부의 한 점이에요. 자, 외부의 한 점 A, B에서 이 접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요게 꽤나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봐두세요. 그림으로 표현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fx가 이렇게 있지. 외부의 한 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a,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a, b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접선을 그을 거야. 여기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을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접선들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보경 자꾸 자면 서서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그 접선을 구할 건데 한번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지. 요렇게 그어보시면 이런 거 하나 보이죠? 여기 접선, 여기서까지. 또 어떤 건 되니? 요렇게 여기다 하나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계속 내려가면 이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접선을 총 3개나 그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A, B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했을 때 얘는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얘가 요 1, 2, 3번 중에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풀이 과정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아까 전에 이거랑 비슷해. A로 아까 두는 것처럼 얘를
접점이죠, 접점. 접점을 P, FT로 둬요. 둔다. 접점을 P, FT로 둡니다. 접점을. 됐어요? 그럼 T, FT로 뒀으니까 두 번째 식 세울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무슨 말이냐면 T, FT로 뒀으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얘 미분해서 T 집어넣으시면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y는 T,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 그리고 T, FT는 S 빼기 T 더하기 FT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니? 그런데 아직 T는 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둔 거잖아, 임의로 둔 거고 아직 요거 식 세울 때까지는 T는 아직 뭔지 모르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3번. 자, 이 접선들은 공통점이 뭐야? 다 A, B를 지나죠. 보이세요? 다 A, B를 지나잖아요. 보경. 저 문제가 있구나. 보경. 여기 뒤에 서서 합시다. 여기 놓을 테니까 여기 뒤에 서서 하세요. 개념할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하나도 모른다. 자, 다시 외부의 한 점에서 이렇게 긋지, 접점을 T, FT로 두지,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세워. 마지막으로 이 접선들은 다 뭘 지나? A, B를 지나.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에 A, B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딱 요 순서대로 가거든요. 외부의 한 점에 그 접선의 방정식은 T, FT로 둔다. 접선의 방정식을 T로 세운다. 그 다음에 A, B 대입한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는 이제 B 자리, Y 자리에 B가 들어가고 뭐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하고 B는 상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T밖에 없는 거야. 그럼 T에 관한 방정식이 딱 나오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접선의 방정식이 딱 나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되겠죠? 이것도 예를 들어 하나 해볼게요. 요거 지우고 할까? 요거는 아까 봤으니까 요거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얘도 함수는 똑같이 그냥 X제곱이라고 쓸게요. 함수는 똑같이 X제곱을 쓰고 외부의 한 점 빼기 1, 빼기 1에서 접선 그은 거 구해봐. 요거 한번 해볼게. 그림으로 보자면 이래요. y는 X제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빼기 1, 빼기 1은 한 여기쯤 있단 말이야. 여기가 빼기 1, 빼기 1이야. 여기서 그은 접선이라는 건 대충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요 위로 하나 그을 수 있죠. 그치?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접하고 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세 개 순서를 한번 가볼게요. 접점을 T, FT라고 둘 거야. T, FT인데 여기 T 집어넣으시면 되죠? T, T 제곱으로 둬요. 됐지? 두 번째 식 세울 건데 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F'T에서 이렇게 되니까 미분이 필요해. 그래서 요거 미분하시면 2x고 여기다가 T 집어넣으시면 2T가 나오죠? 그럼 식이 기울기 2T에다가 x 빼기 T에다가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를 하면 2TX에다가 빼기 T 제곱하고 나오는 것이 됐어요? 얘가 3번 뭐야? A, B를 지난다. 즉 이 접선이든 이 접선이든 간에 둘 다 빼기 1, 빼기 1을 지나지. 대입하시면 빼기 1 대입하시면 그래서 T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를 여기서 만들어서 그런지 숫자는 좀 더럽게 나오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두 개 구할 수 있겠지. 분해 공식 쓰시면 A분의 빼기 B 프라임 해가지고 빼기 A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뭘 구한 거예요? T가 두 개가 나왔잖아. T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접점을 T로 잡았지. T가 두 개가 나왔다는 말은
접점이 두 개라는 소리야. 접점이 두 개라는 소리예요. 하나는 뭐겠어? 빼기 1 플러스 루트 1일 거고, 요거가 하나가 빼기 1 플러스 루트일 거고, 여기 잡히는 얘가 뭐겠어? 빼기 1 빼기 루트 2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t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딱 나오겠죠. 됐나? 그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접선의 방정식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위의 점에 주어진다, a, f가 주어진다. 이게 제일 쉬워. a, f가 주어지면 B분에서 a 집어넣으면 f'a 구할 수 있고, 바로 그냥 식 세우면 됩니다. y는 f'을 a에 x-a 플러스 fa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뭐 m 이렇게 줬을 때는 어떻게 한다? B분에서 고 a가 a 집어넣은 값이 m이다를 풀면 되고, 그럼 a 값이 나올 거고, 고 a 값을 알게 됐으니까 기울기 알고 지난 점 하니까 식 세우면 된다. 세 번째,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거 어떻게 한다고요? 땅땅땅 이렇게 할 거고요. 접점을 t, ft로 둔다. 그 t로 식 세운다. a, b를 무조건 지날 거니까 대입한다. 대입하면 뭐가 나와? t가 나오고, t가 나오면 다시 여기다가 t 집어넣으시면 접선의 방정식 완성.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3번 관련으로는 그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도 나와요. 접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왜 물어보는 거냐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a, b 여기가 a, b가 여기 있으면 접선을 지금 3개 그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a, b가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이쪽을 못 긋지. 계속 못 긋죠. 접선을 못 긋고 이거밖에 못 긋거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외부의 한 점이라는 거의 위치에 따라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달라져요. 오케이? 위치에 따라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차함수 안에 이렇게 점을 찍어버리면 여기서는 접선을 못 긋죠. 다 통과해버리니까. 그치? 그러니까 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외부의 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접선에 몇 개를 그을 수 있니? 이런 거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똑같아. 이거하고 접선의 방정식 세워. a, b 대입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대입하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 t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t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해봤더니 t 값이 3개가 나와. t 값이 3개가 나오면 접점이 3개라는 소리니까 접선도 3개라는 소리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도 봐봐. 여기는 이거 풀어봤더니 t 값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왔죠? t 값이 2개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소리? 접점도 2개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t가 2개니까, 접점이 2개니까 접선도 2개 그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식을 풀었는데 얘가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t를 구해보시면 못 구하죠. 그게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자면, 접선의 개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요식 풀어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구하는 t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해 주시면 접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접선의 방정식 내용 한번 다 해봤습니다. 할만하신가요? 할만하시죠? 좋아요. 거기 있는 2번 내용이었고요. 수직인 거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공통접선 이야기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수직 얘기 한번 해볼게요. 수직은 이런 거예요. 법선의 방정식이야. 법선이 뭐냐면, 아까 전에 함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a, f를 잡았잖아. 그리고 아까는 뭘 했어요? 접선을 구했죠. 여기에서 접하는 접선을 구했단 말이야. 자,
접선을 구했는데 접선이라는 건 뭐냐면 저 접선이 아니라 요 점을 지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얘랑 이렇게 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한 녀석을 법선이라고 해요.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한 녀석. 자, 그럼 생각을 해봐라. 이거 접선의 기울기는 F'A잖아. 얘랑 수직해야 되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몇이겠어요? 이거겠죠? 되세요? 그래서 y는 해가지고 법선의 기울기 요거니까 요거 바로 쓰시고 기울기 하고 a,f를 지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예를 들어 똑같이 해볼게요. y는 x제곱이고요. 문제가 이런 거야. 1,1에서 접선과 수직인 1,1을 지나고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y는 x제곱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고 1,1이라는 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에서의 접선 하나 그려볼게요. 접선과 수직인이라고 했으니까 누구겠어? 약간 요 정도? 이렇게 수직인 얘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수직인 걸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얘를 구하고 싶으면 접선부터 먼저 구해봐야겠지. 그래서 얘를 이것부터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쟤를 미분하시고요. EX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2라고. 그럼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얘랑 2랑 수직인 녀석은 누구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됐지? 그럼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수직인 빼기 2분의 1이고요 1,1 해가지고 식을 저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되겠죠? 좋아. 이게 법선이라고 해요. 그 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한 직선 얘를 법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법자가 일본식 한자라서 많이 좀 없애려고 하는 추세야. 그래서 그냥 이제 법선이라는 말은 없이 그냥 여기에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선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통접선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공통접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개념 이야기는 좀 다 한 것 같은데 공통접선은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볼게요. 케이스 1. 자,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공통접선을 가질 때 또는 x는 a에서 그냥 곡선 두 개가 접한대 이런 말이 나오면 곡선 두 개가 접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g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fx고요 얘가 gx예요. 됐니? 그리고 얘네 둘이가 뭐 하냐면 x는 a에서 접해 x는 a에서 또는 접한다 또는 공통접선을 가진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칩시다. 모양은 딱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당연히 x는 a에서 얘네들이 만나야 되겠지. 만나니까 뭐겠어요? a를 f에 넣은 거랑 g에 넣은 게 f에 넣은 거랑 g에 넣은 게 같아요. 됐어요? 두 번째로, 여기서 접한다는 말은 이 녀석이 이렇게 해서 접선을 하나 그어보시면 여기서의 접선 그어보시면 이 주황색 접선은 F 입장에서 G가 없다고 생각하고 F 입장에서 봐도 접선이고요 G 입장으로 봐도 접선이지. 그러니까 공통접선이 여기 이제 F랑 G의 공통접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F 입장으로 봐도 접선, G 입장으로 봐도 접선이니까 F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F'A일 거고 G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G'A일 건데 둘이 같은 직선이니까 당연히 얘가 같겠지. 그래서 공통접선을 가진다라고 하시면 식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대다수야. 이게 한 80%? 80%?
아니다. 한 90% 정도는 이걸로 나와요. 케이스 2. 여기 이제 10%짜리.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인경 잘 보세요. F가 있고 G가 있는데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데 공통 접선이 어떻게 생기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네. 얘는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공통이 접점이 얘는 일치하는 거고요. 얘는 접점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아요. 오케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그럼 뭐 A를 넣어서 뭐 B를 넣어서 같다고 할 수 없잖아, 그지? 왼쪽이 Y는 FX, 오른쪽이 Y는 GX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접선이니까 이 접선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잡든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잡든 같은 접선이죠. 그러니까 A에서의 접선은 F'A고요. B에서의 접선은 근데 G잖아. G에서 접선 긋는 거니까 G'의 B예요. 얘네 둘이 같다를 하십니다. 됐어요? 얘네 둘이 같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기울기 같다 해가지고 요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요 점이랑 요 점이 둘 다 이 직선 위에 있다를 쓰시면 마무리인 거예요. 두 번째 A, FA 하고 B, GB 얘가 어디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한다는 소리지. A, FA랑 G, GB를 여기 이제 아까 우리 기울기를 찾아놨을 거니까 요거 이제 기울기 가지고 식을 세워서 얘를 대입하시면 마무리되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찾아요. 공통 접선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대체로는 이걸로 나와요. 공통 접선 이렇게 접점이 존재하고 공통인 접점이 존재하니까 A 집어넣었을 때 여기 넣은 거랑 여기 넣은 게 같다. 두 번째 미분에서 접선 기울기, 중미분에서 접선 기울기가 같다. 이걸로 풉니다. 간혹가다 접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걔는 기울기 같다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식 세우고요. 식 세운 직선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정리합니다. 됐어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뒤쪽에 문제 풀어보면서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있니?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거를 한번 가볼까 하는데 한 5분 남았으니까 한 개 정도 풀까요? 한 개 정도?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할게요. 1번. 자, 이거 위의 점이야. 위의 점이야. 1콤마. 그래서 얘 접선의 기울기가 5일 때. 아하. 자, 우리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 단어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딱 한마디로 하면 뭐죠?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죠? F'1이라고 하죠. 아무도 모르시나? 우리 뭐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잘 봐라 얘들아. 이게 있지? 여기 뭐라고 적어? A지? 여기는 뭐야? A,FA지? 여기 접선을 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F'A잖아. 맞지? 여기서 묻는 게 뭐예요? 위의 점 1,2에서의 라는 거는 얘가 지금 1,2라는 소리잖아.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F'1이잖아. 이해되세요? A가 1인 거니까. 이해되세요?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돼요? 얘가 1,2라는 걸 준 거니까 A가 1이라는 걸 준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이라고 하면 F'에서 1 넣으셔야지. 됐지? 그래서 F'1을 준 거예요. F'1이 오다를 준 거야. 됐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일단 위에 점 1,2니까 대입할 거예요. 위에 점 이렇게 나오시면 항상 대입하시면 2는 1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가 1이야. 하나 던져놓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미분해서 1 집어넣으셔야지. 미분합시다. 요거 미분하는 거, 다항함수 미분하는 거 이제 좀 익숙해졌죠? 빨리빨리 요거 하는 거 연습하시고요. 1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니까 A가 빵이다 구할 수 있고요, B가 1이다 구할 수 있죠. 됐어요? 됐다. 2번 한번 해볼게요. 곡선 자, 이거 위에 두 점이라고 했어요. 위에 두 점. 1,3, 2,3. 그래서 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하하. 자,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죠? F'1. 2,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할 수 있지? F'2. 얘가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합시다. 자, 위의 점이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하면 성립한다 할 거잖아. 1,3 대입합시다. 자, 얘는 한번 쟤랑 똑같네요, 그죠? A 답이면 1이다. 요거 하나 찾아놓고요. 두 번째로 2,C는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C를 모르잖아. 넣을 필요가 없고요. 요거 하죠, 요거. F'이랑 F'2가 같다를 해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2 넣은 게 같다면 1 집어넣으시면 2 집어넣으시면 넘겨서 정리하면 2A 바로 나오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A가 마구네요. A가 마구니까 마구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잖아. B는 10이죠. 다 했다. A하고 B 다 구했죠. 그래서 A하고 B 넣으시면 F 완성되죠. 거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이제 2,C를 넣는 거야. F가 완성되면 2,C를 이제 넣으시면 C가 나오겠지. 됐어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해봤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유형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시죠. 해봅시다. 자, 위의 점인 거 하나 해봤고요. 이제 기울기 하나 해보고 뭐 또 딴 것도 해보고 합시다. 외부의 한 점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수원으로 가보자. 얘나 2번으로 가보자. 네. 자, 이거 얘들 다물 구하시오입니다.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을 갖는 시행입니다. 얘는 위의 점이니까 10죠. 위의 점이니까 10 바로 세웁시다. 위의 점 1,2는 있으니까 미분만 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이게 프라임 1이지. 그래서 프라임 1 하시면 1 집어넣으시면 8 이렇게 나오고, y는 그러면 8에다가 1,2니까 x-1 플러스 2 하면 되는 거예요. 되지? 그랬고요. 2번 한번 해볼게요. 1,2를 지나고 접선의 수직이 수직이 잠깐만, 아까 전에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8이었으니까 얘랑 수직인 거면 빼기 8분의 1이죠. 자, 식 써봅시다.
3,2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요건 이제 법선 구하는 거는 바로 공식만 쓰시면 되겠고, 곡선 여기에 접하고입니다. y는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이래. 기울기가, 자 해봅시다. 얘는 기울기 주어졌지. 기울기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미분해서 a 집어넣어서 얘가 3 되는 거 찾으라고. 되시겠죠? 그럼 뭐예요? 넘어가면 6이니까 a가 3이잖아. a가 3이니까 3 집어넣어 보시면 접점이 3, 몇이겠어요? 0이겠지. 3,0이겠죠? 다 했습니다. 접점 구했고 기울기는 3이라고 했으니까 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나? 그림으로 봐봐. x제곱 빼기 3x는 약간 이렇게 생겼죠. 0, 3을 근으로 가지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3이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3이면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 접하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여기 접하는 건 여기 하나 있겠지. 여기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이 접점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뭐해서? 미분해서 -3이다 해보시면 a가 3이다를 찾은 거지. 그러면 접점이 여기 3이구나. 그치?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3,0이구나를 여기 구한 거고요. 기울기는 아까 3이었고 3,0을 지나니까 식세운 거지. 되겠죠? 두 번째, x축의 평행이래. x축의 평행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잖아.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 얘지. 이거 찾으라는 거지. 그죠? 얘는 근데 간단하죠. 여기가 2분의 3일 거 아니야. 2분의 3에 집어넣어 보시면 저기다 2분의 3 집어넣으시면 4분의 9에서 2분의 9 빼는 거니까 여기가 빼기 4분의 9일 거라고. 요즘의 좌표가 빼기 4분의 9가 딱 나온다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겠어요? y는 빼기 4분의 9다. 이렇게 푸는 게 수상식 풀이고요. 미분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x축의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아까 미분한 거에 a 집어넣으면 2a 빼기 3인데 얘가 0이니까 a는 2분의 3이다 라는 말이잖아. 그죠? 접점이 그래서 얘가 2분의 3이구나. 그러면 조점의 좌표는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다를 구할 수 있고요. 저기다 대입하시면 2분의 3, 4분의 9를 지나고 기울기가 0이래. 그럼 식은 뭐가 되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0이니까 이게 쫙 날아가니까 y는 빼기 4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했던 1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풀어도 똑같이 나온다. 그렇죠? 자, 4번 해볼게요. 왜 5번이 나와요? 4번이 밑에 있어. 4번 해볼게요. x 플러스 여기에 수직이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부터 먼저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데, 이거 넘기고 9로 나누면 기울기는 빼기 9분의 1인 거 아시겠죠? 요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9분의 1이야. 여기에 수직이다 라고 했으면 기울기가 몇이겠어요? 9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9이면서 뭘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에 접하는 y는 여기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똑같아요. 뭐랑 똑같은 거야? 기울기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잖아. 기울기가 쟤는 3이었고 얘는 9인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9니까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원래는 뭐 a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눈 구다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양변 3 나누시고 넘기시면 x가 3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빼기 3 또는 1.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9가 되는 녀석이 하나가 아니란 소리지. 빼기 3도 있고 1도 있고 이렇게 두 개라는 소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뭘 구하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두 개 다 구할게요. 빼기 3을 집어넣어 보시면 빼기 27, 27이니까 2지? 5, 8. 1 집어넣어 보시면 6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좌표가 빼기 3,2가 하나 있고요. 1,6이 하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개 세우면 되는 거야. 기울기는 9였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9에다가 빼기 3,2 이거 하나 세우시면 되고, 두 번째 기울기가 9에다가 뭐 1,6 이렇게 두 개 세우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3차는 아직 여러분이 배우진 못해서 풀진 못할 텐데, 그림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기울기가 9인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9인 게 이런 데 하나 있을 거고, 반대편에도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거 이렇게 이제 두 개 나온다. 다음 가봅시다.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이요. 0, 빼기 4에서 곡선이 이거예요.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지 알죠? 약간 이거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원점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생겼지? 꼭지를 1, 빼기 1이기도 하고 0과 1을 근으로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생긴 게 약간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겼고 0, 빼기 4는 여기쯤에 있겠습니다. 여기쯤에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접선 긋는다고 했죠. 저 2차에다가 접선 긋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 하나 있을 거고, 그죠? 요런 것도 하나 있겠지? 요쪽으로도 하나 있겠죠? 접선이 두 개가 있을 텐데 요거 접선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하나. 얘는 우리가 아까 배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위의 점 아니죠? 쟤는 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니잖아. 얘는 세 번째 거죠. 외부의 한 점에서 근이야, 그치?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했지? 기억나세요? 접점을 t, ft로 잡는다야. t, ft는 쟤잖아. t, t제곱 빼기 2t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로 식 세우셔야 돼. 식은 어떻게 세울 거냐면 제 미분하시면 1거고, 여기다 t 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게 접선의 기울기 2t 빼기 2고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t 빼기 2고 지나는 점은 t, t제곱 빼기 2t야. 그럼 식은 됐어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가 자, 요게 t로 접는다, 접선을 세운다, 마지막에 뭐였죠? 얘를 지난다, 그죠? 0, 빼기 4를 지난다. 왜? 접선 두 개가 지금 지나잖아. 대입하시면 0, 빼기 4 대입하시면 이거 빵이니까 빼기 t야. 빼기 t가 여기 곱해지면 그럼 얘가 빼기 t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t 제곱, 띵띵 날라가면 빼기 t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끝났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좌표가 t가 두 개가 나왔다는 말은 접점이 두 개라는 소리니까 접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2, 빼기 2콤마가 하나 있을 거고, 빼기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몇이죠? 4, 8. 그리고 2콤마는 2 집어넣으시면 빵 나오죠. 빼기 2,8이 하나 있고 2,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요건 거고 요점의 좌표가 이제 그림에서 보이듯이 얘가 2,0인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구하라 하니까 이제 합시다. t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아까 처음 잡은 요 접선의 방정식 있죠? 여기다가 2 넣으면 요게 되는 거고 빼기 2를 넣으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 왼쪽 거 2를 먼저 한번 넣어보시면 y는 그래서 이때는 2 빼기 2 이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빼기 4 빼기 6 빼기 6 플러스 2 하고 8 지나니까 플러스 8 됐죠? 됐어요? 다 있다. 접선 두 개 둘 다 구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되겠나요? 이게 외부의 한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1번 T로 정한다. 2번 T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다. 3번 A, B 대입한다. 그러면 뭐가 나와? T 값이 나오고 그 T를 처음 세운 요 두 번째 세운 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예쁘게 나온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거 가볼게요. 6번 한번 가보자. 졸리세요 혹시? 아니고 6번 해볼게요. 자 복선 이거가 이거에 접한다. 여기에 접할 때 상수 A의 값은 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 접한다는 말은 기울기가 7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긴 하죠. 기울기가 7이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긴 해.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이 는 7이다 하면은 이제 원래는 x값이 나왔어야 되잖아. 그걸 만족하는 게. 근데 여기 a라는 애가 섞여 있어가지고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7이 되는 x값을 바로 못 구하니까 얘를 그냥 적당히 둘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접점을 t, 여기다 t 집어넣으시면 되죠. 눌러둬요. 됐니? 일로 두시고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7이다 해봐야 못 구하니까 그치? 이렇게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이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6t 제곱 플러스 1을 하면 7이다를 만족하겠지. 일단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만족하니까 찾아 넣어봅시다. 6t 제곱 플러스 a는 7이겠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는 7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그냥 7을 씁시다. 7을 쓰시고 점점이 이거니까 t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빼기 7t니까 얘랑 붙이면 되죠. 이렇게 나올 것이고 되죠. 접점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t로 뒀고요. 그 t로 해서 식을 세워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접선이 뭐라는 거야? 얘라는 거잖아. 얘가 얘랑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가 바로 그냥 접선이야. 그치? 요게 요거랑 같으니까 7x가 요 7x랑 같으니까 요 빼기 3이 요 뒤에 있는 얘가 빼기 3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2t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구한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겠죠? 연립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A는 하면 되겠다. 그지? 얘를 집어넣자. 그러면 7-라고 했으니까 A 빼기 7은 빼기 6t 제곱이네. 빼기 6t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t의 3승 맞아라. t가 짠 됐지. 드디어 t값이 나왔습니다.
연립했어요. t가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a로 나왔죠. 됐어요? a가 1이고 t가 1이에요. 자. A 값 구하시오네요. A 값 구했습니다. 됐나요? 끝. 두 번째요. 곡선 이거가 y는 2x래요. 얘도 비슷해요. 비슷하게 갈게요. 여기에 접한다는 말은 기울기가 2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할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는 2다라고 해봐야 x값이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접점을 둡니다. 접점을 t분마를 여기다 넣어야죠. t 상승 제비 at 플러스 2라고 됐지? 그리고 그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t 집어넣으시면 이겠죠. 됐나? 이거 하나 구해놓을게요. 이제 식 한번 세워봅시다. 기울기가 2라고 했고요. 지나는 점은 얘잖아. 됐어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빼기 2t니까 식은 이렇게 되고요. 얘가 바로 이 접선 y는 2x겠죠. 2x가 그냥 여기에 접한다니까 이 접선이 바로 이 얘가랑 똑같을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가 y는 2x인데 뒤에 상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 뒤에 상수가 없어야 돼요. 얘가 빵이에요. 됐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두 개 연립하시면 나오겠죠. a하고 t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a를 한번 없애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래서 이 2 플러스 a 자리에다가 3t제곱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고 빼기 2t의 함수이 2니까 t가 1이겠네요. 짠! t가 1에다가 나왔으면 a도 나오니까 t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a 값은 1이겠다. 됐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6번은 조금 어렵죠? 우리가 했던 유형이랑 똑같은 문제가 아니지. 약간 우리가 했던 유형을 좀 응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거예요. 얘는 기울기가 몇이다를 줬는데 저걸로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 접점의 좌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A 같은 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 A가 섞여 있어가지고 는 7이다 해봐야 이 X값이 안 나온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접점을 이렇게 잡고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체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대체로 어떤 느낌으로 푸는 거야? 결국은 약간 접점 구해서 푸는 느낌이지. 그죠? 그 위의 점, 그 접점을 찾아서 풀잖아. 1번은 그 접점을 준 거고 y는 fx 위에 a, fa라는 이 접점을 그냥 줘버린 거고요. 위의 점이다 라고 줘버린 녀석이 있고 또 어떤 거 있어요? y는 fx랑 접하면서 기울기가 몇인 거 이런 거 줄 때는 뭐 하는 거지? 미분해가지고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거 찾아내는 거니까 결국 이 접점 구하는 거지. 세 번째 외부의 한 점을 그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을 때도 뭐 하는 거지? 얘를 t, ft로 잡지. 그리고 나서 식 세우잖아. 그치? 결국 구하는 게 뭐야? t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 또 접점 구해서 푸는 거죠. 근데 약간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풀이는 일맥상통합니다. 다 접점을 구하는 방향으로 간다. 알겠지? 접점을 구하는 방향으로 간다. 7번 한번 해볼게요. 공통접선. 자, 얘가 빼기 1,2에서 접한다. 1, 빼기 2에서 접한다. 해볼게요. 곡선 두 개가 그냥 저기서 접한다라고 했다는 말은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소리냐면 얘는 2차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3차니까 감소할 거니까 대충 약간 이런 느낌이려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빼기 1,2에서 그냥 접한다라는 말은 이런 느낌으로 접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점이 다르게 접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요 점이 그냥 1, 빼기 2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공통 접선도 이렇게 생겨나겠죠.
그치? 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1, 빼기 2는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고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죠.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요거 하나.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삼이다 하나 찾고요. 두 번째로 얘를 여기다 넣어도 성립해요. 1, 빼기 대입하시면은 빼기 1. C가 짠, C는 벌써 구했습니다. 그치? 두 번째 뭐 한다고 했죠? 얘는 이 주황색은 왼쪽의 접선이기도 하고 오른쪽의 접선이기도 하니까 이거 미분해서 1 집어넣는 거랑 이거 미분해서 1 집어넣는 게 똑같다라고 했지. 그래서 왼쪽 거 오른쪽 거 둘 다 미분해 볼게요. 오른쪽 거 미분하면 맞지?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이거랑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이게 같다. A는 그러면 마오. A가 마오니까 B는 이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공통접선 가진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푼다고 했었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공통접선 A 집어넣어서 FA와 FB가 같다, GA가 같다로 풀고 두 번째로 여기 미분해서 A 나온 거랑 여기 미분해서 A 나온 게 기울기가 같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두 개 쓴 거예요. 1 집어넣어서 빼기 여기도 1 집어넣어서 빼기 써 하나 풀고요. 두 번째로 미분해서 빼기 1 집어넣어서 같다 한 거예요.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한번 가보자. 8번 이거와 그 다음에 이거 가 1,1에서 만나고 예요. 1,1에서 만나고 그리고 각각은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볼게요. 1,1에서 만나니까 왼쪽에 1 집어넣으면 1 넣는 건 당연하지. 오른쪽에도 1 집어넣으면 1 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1 넣으시면 A 더하기 B가 1입니다. 요거 하나 챙겨놓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x 3승 미분하시면 제 미분하시면 됐죠? 그러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1 넣으시면 되잖아. 이거 3이고요. 여기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a 더하기 1.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둘이 뭐하다고? 수직하다고. 수직은 뭐하니? 곱해서 마이너스 1을 하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다. 됐죠? 그럼 아까 이거 요를 연립하시면 되죠. 됐나? 요거에서 요걸 빼면 A가 빼기 3분의 4다가 나올 거고 B가 3분의 7이다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다 있다. AB 값 구하라 했죠? 응, AB 값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접선이 수직이라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 그림을 좀 보여줄까요? x 3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1,1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죠? 어디지? 1,1? 네. 1,1에서 만나고 접선이 서로 수직이어야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의 접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2차가 약간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을 그어보시면 여기서의 접선을 딱 그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수직일 수 있다. 그림 대충 아시겠어요? 오케이? 3차, 2차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딱 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아까 접선 구하는 거 다 해봤고요. 오늘의 목표 진도는 평균값 정리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가 감소를 할까 했는데 거기까지 하면 좀 많을 것 같고 평균값 정리까지 하면 예쁠 듯 해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해볼게. 첫 번째 룰의 정리부터 할 거예요. 룰의 정리부터 할 겁니다. 옛날에 롤이라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걔 이름이 롤이야, 롤. 그 수학자가 미분 같은 거를 생각을 하다가 어떤 걸 발견을 해냈냐면 자, fx가 a 집어넣은 값이랑 b 집어넣은 값이 똑같은 거야.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이게 같은 높이여야 돼요. 그래서 FA랑 FB가 같고요. 그리고 F가 구간의 AB에서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해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미분 가능하다면 F'에서 빵이면은 인 C가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예요. 존재한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C에서 0 된다는 말은 무슨 소리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소리잖아. 우리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인 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접선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을 거 아니야, 그죠? 긋다 보시면 0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평한 거.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거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는 말은 약간 어떤 느낌이야?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라던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이런 지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부분이나 이렇게 생긴 부분이 무조건 요 사이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자, 봐봐.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릴 건데 미분 가능하니까 어때야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연속이고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연속으로 그려야 되니까 끊어지지 않게 그릴 거고, 두 번째로 뾰족한 거 없이 그릴 거야. 그러면 부드럽게 끊어지지 않게 그려야 되니까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칩시다. 그리면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성립한다 이 얘기야. 알겠어요? F'에서 0 되는 게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 얘기예요. 뭐 또 다른 게 한번 그려볼까? 내려가 볼까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보시자. 그럼 뭐겠어요? F'이 0 되는 게 요번에는 두 개나 있죠. F'이 0 되는 게 두 개나 있지. 되겠죠? 그림에서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자면 이런 거야. A하고 B가 높이가 같지. 만약에 이 녀석이 올라갔다면 무조건 어때야 돼요? 여기로 다시 돌아오려면 올라갔다면 다시 내려와야 여기로 도착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내려갔다면 다시 올라가야 여기에 도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면 내려와야 하고 내려갔다면 올라가야 하니까 무조건 어떤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기는 지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고 내려갔으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평평하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평평하게 생긴 녀석은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다 평평하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점에서 F'이 0 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면 올라가야 되고 그냥 평평하게 가더라도 F' 0 되는 지점이 무조건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다. 됐나요? 이게 롤의 정리예요. 근데 롤의 정리는 원래 이제 그렇거든요. 우리가 수학에서도 그렇고 약간 다른 어떤 뭐 과학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너희가 과학자라 가지고 뭐 어떤 새로운 신물질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새로운 신물질을 발견했는데 걔가 아무짝에 쓸데없는 신물질이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신물질을 발견했는데 얘는
부서지기도 잘 부서지고 뭐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뭘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러면 그런 이제 얘를 발견해도 아무짝에 쓸 데가 없으면 그 발견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야. 수학이나 과학에서 보시면 약간 어떤 발견이라던가 공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 공식 같은 것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단 말이지. 노래 정리 같은 경우는 좀 제한 조건이 은근히 있어요. 미분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로 얘네들이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좀 많아서 얘랑 얘가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니까 이거를 좀 노래 정리를 좀 이번이다. 1번화 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얘는 노래 정리랑 거의 유사한데 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단 이제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어떤 점이 존재하는 거냐면 얘랑 이게 같아지는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둘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조건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이렇게 나눠보시면 조건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AB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해서 요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f'C가 0인 건데 얘는 이제 f'C가 6보다 이거 약간 식이 달라졌죠. 뭐가 없냐면 얘는 AB가 같지 않아도 돼요. AB가 같지 않아도 됩니다. 같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점에서 요점까지 그래프를 그려갈 건데 어떤 녀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냐면 얘는 뭐예요? AB 사이의 평변이죠. 그러니까 AB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얘는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곡선을 그을 거예요. 미분 가능하게. 그러면 우리는 부드럽게 그려야겠지? 뭐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녀석이 존재한다고?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와 요직선의 기울기가 같은 녀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게 같은 이게 같아지는 C가 A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도 뭐 얘랑 같아지는 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려도 얘랑 같아지는 접선 존재하지. 됐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이 평균 변화율은 말이죠. 일정하게 증가한단 말이야. 맞지? 일정하게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A에서 출발해서 일정하게 증가해서 B에 도달하는 녀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녀석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해볼 건데 이 곡선을 한번 보시면 위로 가는 이 곡선을 한번 보시면 초반에는 한번 보시면 초반 여기 봐봐. 하얀색 곡선이 이 초록색보다 빨리 증가하지. 그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 A가 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 도착 지점은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초반에 이 초록색보다 빨리 증가를 했는데 도착하는 지점이 같다는 말은 후반에는 어떻다는 소리야? 얘가 증가하는 게 얘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가파르죠. 즉 이게 완만해졌지 증가율이. 그렇죠? 우리가 증가율이라는 게 이렇게 가면 평평하게 가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얘가 좀 약간 이렇게 가면 빨리 증가하는 거고 그렇죠? 얘가 이제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좀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시면 초반에 얘는 빠르다가 뒤로 갈수록 좀 완만해져.
그치? 그래서 얘는 초반에 얘보다 빠르다가 뒤로 가면 얘보다 적어지니까 얘보다 빠른 거에서 얘보다 적어지는 걸로 바뀌니까 어떤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랑 같아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얘보다 얘보다 느리다로 들어가야 되니까 빠른 거에서 느린 걸로 가다 보면 얘랑 같아지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파란색보다 초록색보다 좀 늦게 출발했죠. 천천히 증가하다가 근데 마지막에 같아진다는 말은 끝에는 얘보다 좀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얘보다는 적다가 얘보다 이제 증가량이 높아지는 거니까 적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다 보면 얘랑 같아지는 녀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평균값 정리고요. 모래 정리를 좀 제한 조건을 완화해서 좀 더 다양한 곳에서 범용성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식이 평균값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이름 붙인 공식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정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녀석들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롤의 정리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처럼 좀 보완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공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정리를 한번 해주자면 이런 거지. 롤의 정리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F'에서 0 되는 게 이 사이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평균값 정리는 뭐예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게 이 사이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도록 하는 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도록 하는 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찾아봐야 돼요? 그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를 구하시고 그 평변이랑 미분에서 이 F'C가 같아지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지? 그렇게 되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근데 뭔가 평균값 정리는 확 와닿는 건 없죠? 그렇지 않나?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 식은 이거예요. 제거해서 구간 1,3이랍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돼? 노래 정리를 만족시키는 을 찾아야 돼. 1 한번 넣어보시면 1을 간단하게 보시면 3이고요. 3 한번 넣어보시면 10에서 9 빼니까 3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같은 높이죠, 그죠? 그래서 1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3 이렇게 되니까 같은 높이고요. 우리는 이제 뭐 찾는다고? 미분에서 는 0 되는 거 찾는다고 그죠? 이렇게 해서 는 0 되는 거 찾는다고. 그래서 미분하시면 그래서 는 0 되는 거 찾는다고. 그럼 S가 몇이겠어요? 2겠지.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거. 이거는 자, 일단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빼기를 넣으시면 몇이냐? 빼기 1, 3, 0. 2 넣으시면 8, 6, 2, 0이다. 높이가 같죠? 높이가 같으니까 우리 이제 뭐 찾아야 돼?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찾는 거라고. 노래 정리는 미분해서 F'에서 0 되는 거 찾는 정리라고. 그치? 미분해서 능력이 닿으면 S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 갈게요. 음. 10번. fx가 이고요. 구간이 이거예요. 예,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평균값 정리는 어떻게 된다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갖다를 하는 거야. 즉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미분해가지고 걔랑 같아지는 C를 구하는 거예요. 할게요.
평균 배달 구해봅시다. 일단 빼기라고 1을 넣어봐야죠. f 빼기 1을 3 빼기 2 f 1은 6.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기 1 집어넣으면 2인 거고 1 집어넣으면 6인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이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녀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간다. 평균 변화율 구할게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즉, 요게 빼기할까요? 얘가 1,0. 요거 두 개의 평균 변화율 구해봅시다.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렇게 되죠? 얘랑 뭐가 같아지는 걸 찾아야 돼? f 프라임. 그죠? f 프라임 c. 자, f 프라임 c 해보시면 얘 이거 미분해 보시면 6x 플러스 2니까 6c 플러스 2를 찾으면 되는 거지. 됐어요? x가 뭐 뜻이다? 아, 빵이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2번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fx가 x 3등 더하기 2x예요. 그거는 0하고 3이에요. 해볼게요. 0, 3에서의 평변을 구해야 되니까 대입을 먼저 해봐야 돼. 0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시면 27, 6, 33. 됐다. 평균 변화를 합시다. x 변화량 보다 y 변화량. 얘랑 같아지는 뭘 찾아야 돼? f 프라임 c. 얘 미분하자. 3c 제곱 플러스 2겠지. 따라오세요. 같아진다를 해보시면 3c 제곱이 얘가 11이니까 넘어가면 9죠. c가 얼마 루트입니다. 찾으시면 되고요. 다만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에?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 0, 3 사이.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루트 3. 됐죠? 이게 평균값 정리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평균값 정리까지 다 해봤고요. 새로 배운 정리,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다 해봤으니까 지금 잠깐 쉬었다가 가보도록 할까요? 잠시 쉬시죠.